안녕하세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이 노인복지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회복지 개론의 경우는 사실은 챙겨보는 실버TV에서 사회복지 개론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긴 했어요. 하지만 챙겨보는 실버TV에서 제공이 되는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듣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노인에 대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그냥 필요해서 흥미를 갖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관련된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노인복지가 그 부분이 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걸 먼저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약 7강 정도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복지론은 챙겨보는 실버TV에서 아주 주축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사회 노인들을 위한, 연장자를 위한 고령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인구 집단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학문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7강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나라 대학 학제가 15주, 16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 교재들이 15강이나 16강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15강이나 16강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강의 수 자체, 그러니까 영상 자체는 아마 15강, 16강이 될 거예요. 사회복지 개론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사회복지 개론의 경우에는 한 강에 하나의 한 장, 1장, 2장 할 때 강의를 3개씩 넣는데, 이번에는 형식을 좀 달리해서 각 챕터별로 한 강의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이제 어쨌든 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 교재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안 그런 책도 있는데 대부분 대학 교재들이 5명에서 6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그냥 강의를 위해서 만드는 교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내용도 많고, 좀 믿을 수 없는 정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가 재밌어서 그걸 활용해서 할 건 아니고, 이 강의 형식을 위해서 대학 교재로 사용되는 교재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중에서 우리가 보면 인류학이나 사회학을 하신 분들이 쓴 노인에 관련된, 이 노화에 관련된, 나이 먹음에 관련된, 인생에 관련된 책들이 재밌는 책이 참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해서 이번 강의에 조금씩 가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에 조금 더 접근을 해서 가깝게 유지는 하되, 이 콘텐츠 내용은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 대학에서 하는 수업에 실질적인 재미를 좀 가미한 거니까 아마 이런 강의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사실 이 대학 교재를 갖고 강의하는 건 재미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재미없으니까 배우는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좀 재미있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학문적인 사회학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면 그 대상이 되는 인구 집단에 대한 학적 그런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5,200만 정도 향하고 있죠. 5,200만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 인구, 65세 인구는 지금 800만이 넘어서 85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수치를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전체 인구의 16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16.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16.4%라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죠. 14%가 고령사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지난 지 오래고, 고령사회도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14%를 패스한 지가 한참 좀 되고, 지금
60% 넘어섰으니까 고령 사회가 돼서 점점 더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전반적으로 늙어가고 있다, 나이 들어가고 있다, 굉장히 성숙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나 거의 모든 사회가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출산율과도 굉장히 관련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과 이 고령화가 묶여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큰 흥미를, 학문적 흥미를 돋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 이 65세 인구수가 급속도로 많아진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사회적 파장은 다음과 같이 예측됩니다. 첫째, 노동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경제적 노후 준비가 적절하게 된 노인이 많아지면 건강약품과 식품산업,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레저 또는 노인주택산업 등 실버산업 분야가 급성장합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노인복지시설 같은 집단 주거시설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역모기지 제도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넷째, 금융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노인 부양비 증가로 저축률이 감소되면 가용자금의 축소, 투자 위축,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재정 위기와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급증으로 국가는 재정 불균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경제, 국방, 교육 등 다른 부분이 투자 예산과 갈등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촌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것이죠. 일곱째로는 세대 간 갈등 심화가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와 유년 인구의 역전으로 인한 정책적 가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 많죠. 네. 논문을 쓰거나 이 사회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주제를 잡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논문 지도 같은 걸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 무엇이 궁금하냐.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건 최근에 일어난 그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론, 논문, 학위 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인 복지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령화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것인가, 네,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인복지론을 통해서 그 답을 하나씩, 두 개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화라는 것, 그냥 그저 나이듦, 늙음, 피부가 좀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고, 시력도 좀 떨어지고, 허리도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게 노화인가요? 정신적으로 노화되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어떤 폭넓은 노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런데 뭐 제가 저희 부모님을 뵈도 그렇고 제 스스로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3인데 12년 있으면 이제 65세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인이라고 하기가 괜찮을까? 지금도 65세, 60대이신 분들, 노인, 뭐, 어르신,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나 그렇게 늙지 않았다고, 젊다고. 실제로 또 젊으세요, 또. 네. 저희 부모님이 70대 중반, 후반으로 이제 가시는 연세이신데도 아직 젊으세요. 관리도 뭐, 그렇게 잘 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분 노력을 하시는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과 이렇게 견주어 갔을 때 젊으세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노화 과정을 이미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65세가 넘었다 해서 노인이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을 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연령에 근거한 정의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관계없이 나이가 매년 한 살씩 늘어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서 법률, 행정적 절차, 사회적 관습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정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경우를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역할에 의한 정의입니다.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죠. 사회적 역할에 의해서 노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손주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퇴직자 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 또는 지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한 은퇴자 혹은 결혼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에게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넘겨준 시어머니 등은 사회적인 노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 면에서만 본 것이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 특히 뭐 전업주부 같은 여성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정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입니다. 기능적 연령은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 속성에 근거합니다. 외모, 신체 기능, 생산성, 자아 통제력, 정신 기능이 이러한 기능적 속성에 포함되는 것이죠.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에서는 개인이 특정한 업무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한해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자각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각 연령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잘 적응하면 역연령으로는 노인일지라도 주관적 연령은 훨씬 젊은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역연령이 70세가 넘었을지라도 신체적으로 50대 시절과 다르지 않게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이라면 그 사람의 자각연령은 50대인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50대, 60대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70대, 80대처럼 행동한다면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 역연령 기준이 65세보다 훨씬 높은 나이를, 이를테면 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70세 이상, 70세에서 74세 정도가 거의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도 좀 다소 이제 복잡한 일이 많지만,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하지만 다소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발달 단계에 따른 노인의 정의입니다. 흔히 노년기는 전기, 후기로 발달 단계에 따라 구분해서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요. 노년기 전기는 6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에 일컫는데, 이 시기는 대체로 신체 건강이 양호하다 해도 만성 질환이 보편적이고 활동의 제한이
중년기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주된 변화는 사회적인 것인데 은퇴가 이 시기에 전형적으로 일어나죠. 노년기 후기는 75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노년기 후기는 신체적으로 병약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질적 뇌질환이 흔히 발생하죠. 노년기 후기 노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활동도 크게 제한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현재 어느 정도의 고령화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노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노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노화, 노인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정해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는 실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